네, 안녕하세요. 드라이빙 인스트럭터 양우람입니다. 백령도를 성공적으로 저희가 탈출을 했고요. 이곳은 포천에 있는 레이스웨이라는 트랙입니다. 이 포드 레인저를 가지고서 트랙으로 한번 와봤어요. 먼저 본격적으로 달려보기 전에 이 레인저의 외관 그리고 실내를 제대로 소개해드린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한번 같이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인저는 그 이름이 F150 형님뻘 되는 그 차에 비해서 국내에는 잘 안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오래된 이름이에요. 이 레인저라는 이름은 원래 한 70년대부터 포드의 주력 차종들의 하이트림, 그러니까 옵션이 많이 들어간 고급형 고성능의 모델에 붙였던 그 옵션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83년도에 경량의 스포츠 트럭을 만들면서 레인저라는 이름으로 태어났고, 태어난 이후에 700만 대 이상 지금까지 판매가 된 차입니다. 특이하게 이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호주라든지 아시아권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딱 알맞은 사이즈의 중형 트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델은 레인저 랩터 모델이에요. 국내에는 와일드 트랙 모델과 랩터 모델이 선보이게 될 예정인데요. 두 차종을 같이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레인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범퍼 쪽을 보시면은 아래쪽이 굳이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질 않아요. 마치 범퍼를 최소화해서 이렇게 잘라놓은 듯한 느낌이 이제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파리 다카르 랠리라거나 바하 1000 같은 이 사막 랠리에 사용되는 그런 스포츠 트럭들, 레이싱 트럭들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바로 험로 주파 능력을 극대화한 차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헤드라이트 부분을 보시면 최신의 차답게 DRL이 날카로운 모양으로 켜져 있고요. 이러한 DRL 같은 경우에 야간뿐만 아니라 안개가 껴있을 때 보게 되면 이 트럭의 존재감을 더욱더 부각시켜 준다는 걸 저희가 백령도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포드 레인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최저 지상고가 아주 높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레인저 랩터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갔는데, 와일드 트랙만 하더라도 중형 트럭들이 아주 난무하는 그 미국 내 시장에서도 가장 높은 급의 그런 최저 지상고를 갖고 있습니다. 전면부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랩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게 FORD라는 양각의 그런 엠블렘을 가지고 있고,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에도 아주 멋지게 타원형의 블루 색깔의 포드 로고가 박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은색의 모습이 보이는데, 위쪽은 당연히 범퍼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지만 아래쪽은, 자 들리시죠? 2.3mm의 엄청난 두께를 가진 스틸 플레이트로 마감이 돼 있어서 다른 트럭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알루미늄이라거나 아니면은 플라스틱인 경우까지 있어요. 하지만 이 차를 가지고 아주 믿음직스럽게 어떤 곳이든지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전면부의 특징입니다. 랩터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라이트 옆으로 얼마나 강조가 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제 검지손가락 정도의 길이만큼 튀어나와져 있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팬더가 튀어나와 있어서, 제가 백령도에서 촬영을 하면서 사실 조두현 PD랑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조두현 PD가 찍고 있고 제가 가까이 붙어서 지나갈 일이 많았어요. 근데 본인은 몰랐겠지만 제가 거의 칠 뻔했어요. 왜냐면 분명히 시각적으로는 넓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석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바퀴 부분이 엄청나게 튀어나와 있어서, 특히 리어 팬더까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외부에서 봤을 때 아주 위압감이 상당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리어 도어가 상당히 크게 마련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따가 인테리어도 같이 보겠지만, 그래서 5명의 성인이 탈 수도 있는 정도의 뒷좌석 거주 공간을 확보한 그러한 형태의 트럭 되겠습니다. 제가 특히 사이드뷰에서 좋아하는 부분은 사실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사이드 스텝이에요. 구조적으로 정말 듬직합니다. 구멍을 많이 뚫어놔서 중량 역시 상당히 경량화를 시킬 수가 있었어요. 오프로드를 이미 다니는 분이시라면 차를 옆에서 봤을 때 아마 저처럼 이렇게 앉게 되실 거예요. 최저 지상고 그리고 브레이크 오버 앵글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이 아랫부분에 어떠한 지형을 넘나들 때 배가 걸릴 것이냐 걸리지 않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잘 보시게 될 겁니다. 배가 걸리게 되면 차체에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 마음에도 스크래치가 나게 되겠죠. 어프로치 앵글, 앞쪽에서 이제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어프로치 앵글이 32.5도
이고 또 가운데 부분에 이런 브레이크 오버 앵글은 24도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역시 그 탈출과 디파처 앵글도 24도로 되어 있어서 그 백령도에서 다양한 지형을 넘나들 때 걱정 없이 주행을 할 수가 있었고, 아랫부분의 커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스키드 플레이트는 이미 보셨을 것이고요. 그 뒤쪽으로도 트랜스미션을 아랫부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게 스틸로 판이 잘 대져 있기 때문에 제가 백령도에서 지형을 충분히 자신 있게 넘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특히나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차가 높아 보이고 위압감이 있어 보이는 이유가 이 바퀴 전체의 사이즈가 33인치입니다. 순정인데 33인치인 경우가 정말 잘 없습니다. 올터레인 타이어가 지금 접목이 되어 있고요. 제너럴 타이어에 그래버 AT3라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특히 이 레인저 같은 경우에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사이드 스텝에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이 휠캡에서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휠캡 보시면 뭘 하고 싶어지세요? 모양 자체가 왠지 이렇게 잡고 옛날에 그 뽑기 하던 것도 생각나고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서 저희가 영상이나 사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놓고는 했는데, 이런 디테일이 있을 정도의 트럭이다. 어디에 세워놓든 어디를 가든 상당히 많은 그 사나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데칼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이제 궁금해할 게 트럭이기 때문에 사실 뒤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적재 공간인 테일게이트의 안쪽은 스프레이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성이 좋고, 사실 저희가 아주 무거운 그런 촬영 장비 같은 것들을 많이 지금 싣고 여행을 다녔는데 스크래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내의 내구성이 아주 좋고, 트럭 베드의 내부가 잘 만들어진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트럭 베드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발을 밟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되고, 공간 자체는 미드사이즈 픽업 트럭의 일반적인 사이즈와 같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이런 타이다운이 만들어져 있어서 안쪽에 이런 짐들을 잘 동여맬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 차를 사게 됐을 때 장점이라면 액세서리가 아주 많습니다. 저도 어제 이거를 사서 텐트 올려가지고 좀 다녀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 옵션으로 이쪽에 렉을 세운다든지 그 위에 텐트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차가 바로 포드 레인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동그란 디테일은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촬영을 하다가 잠깐 쉬려고 장비 좀 챙기려고 이걸 열었는데 바로 눈앞에 컵홀더가 나타났습니다. 컵이라든지 아니면 텀블러 같은 것들 이쪽에 그대로 세워놓고 여유 있게 옆에 서가지고 이제 잡담을 한다든지 산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손가락 하나로 테일게이트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픽업 트럭 제가 많이 경험해 봤는데 처음이에요. F150조차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지 않았었고, 제가 타봤던 램 1500 여러 가지 차들 이러질 않았는데, 레인저는 지금 바로 손가락 하나로 제가 테일게이트를 닫았어요. 그 정도로 새로운 설계라서 쉽게 이 픽업 트럭을 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이거는 여자분들이 구매를 고려하셔도 멋진 차가 충분히 탈 수 있는 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순정에서부터 이런 토잉을 할 수 있게 토우 히치가 달려 있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전기 커넥터까지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 내에서도 가장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가 견인력이에요. 견인력하고 페이로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차에 견인을 하고 여기 안에 짐을 다 싣고 이 차 무게까지 완전히 모든 걸 다 더했을 때 그 무게가 얼마까지 가능하냐. 모델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최대 6,000kg 또는 그 이상까지 가능하다는 게 이 차의 큰 특징이고, 견인력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에 3.5톤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트레일러를 가지고서 끌 때 3.5톤, 그리고 랩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레이싱에 알맞는 서스펜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수치인 2.5톤까지 견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5톤이라고 해도 800kg 정도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싱카를 끌 수 있는 트레일러를 묶고 그 위에 제 레이스카가 이제 한 1000kg 정도 되니까
다 합쳐봤자 한 2톤이 안 되거든요. 충분히 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스웨이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트레일러를 끌 때 뒤가 휘청거리지 않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동력이라든지 브레이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이 전자적으로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제가 엔진룸을 지금 열었습니다. 포드 레인저 국내 출시되는 와일드 트랙 그리고 랩터 모델 모두 같은 엔진과 같은 미션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엔진은 2.0 디젤 엔진입니다. 2.0 디젤 하면 사실 흔한 그런 세팅이죠. 너무 진부한 거 아니냐 이런 멋진 트럭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엔진은 바이터보 터보 차저가 2개가 붙어있는 바이터보 모델이고 213마력의 토크는 500Nm라서 한 51kg 정도의 엄청난 토크를 내고 있어요. 4기통으로요. 터보 차저가 이쪽에 살짝 보이는데요. 터보 차저가 이 위에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하나 달려 있습니다. 특이하게 저속에서 악셀링을 줄 때 그럴 때에는 2개의 터보 차저 작은 것과 큰 것이 같이 움직인다고 해요. 작은 게 일을 아무래도 많이 하겠죠. 하지만 고RPM 발을 꾹 밟았을 때 우라랑 하면서 이제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작은 터보는 쓰지 않고 큰 터보로만 해서 그 고RPM에 대응을 하는 진보된 그런 디젤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나라 시장에서는 2.3 에코부스트 가솔린 터보라든지 다른 엔진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토크 면에 있어서는 즉 견인을 한다거나 언덕을 차고 올라간다거나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윗등급에 해당하는 그 엔진 라인업 중에 가장 토크가 좋은 그런 엔진이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션 같은 경우에는 10단 트랜스미션이 달려 있습니다. 10단이라 그래서 다 같지는 않아요. 이 차에 적용된 이 10단 트랜스미션은 제가 운용을 해 보니까 이 디젤에 특히 또 트럭에 아주 걸맞게 은근하면서도 토크를 잘 소화하는 그런 세팅으로 돼 있어서 다른 포드 차에 들어가 있던 그 10단 미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난감처럼 장난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워낙에 반응을 잘 해줬기 때문에. 하지만 좀 묵직한 느낌의 미션 세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눈앞에 보고 있는 게 암이에요. 암. 그러니까 서스펜션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구조물이죠. 팔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더블 위시본으로 돼 있어요. 험로를 주파하는 데 좀 적합한 거는 오히려 솔리드 X일 수는 있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하지만 승차감 그리고 특히 이 포드 레인저처럼 전통적으로 좀 오프로드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온 그러한 차들에는 더욱더 적합하고 좀 반응이 빠른 울퉁불퉁한 노면을 빠르게 주파할 때 가볍게 그것을 넘겨 받아버릴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래쪽 암도 역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샥이 아주 큼지막하죠. 팔뚝 정도 돼 보이는 그러한 두께의 샥이 들어가 있고 박스 인터널 바이패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랩터라고 또 조그맣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프로드 레이싱 서스펜션의 명가인 박스 레이싱에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워낙 유명한 서스펜션 회사다 보니까 많은 트럭 메이커들이 박스 레이싱에 이 서스펜션을 이렇게 탑재해서 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랩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고속 주행에 적합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특히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리저버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즉 오일을 담아놓기 위한 그런 통이 따로 하나 붙어 있어서 내열성이 강하고요. 아무리 진동이라든지 움직임이 계속해서 세게 들어와도 충분히 그러한 열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쫀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갑자기 큰 범프를 쳤을 때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바퀴가 쑥 빠져나왔을 때도 충분히 얼만큼 빠져나왔는지 그 길이 영역에 따라서 댐핑이 달라지도록 그렇게 마련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랩터 같은 경우에는 시속 170km로 오프로드에서 엄청난 그 고속 주행을 했을 때에도 안정적으로 그 모든 진동을 받아줄 수 있게 안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와일드 트랙 역시 이 레인저의 태생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그러한 성능을 역시 내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네,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가뿐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차에 오를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주 자연스럽고 아마 편안하게 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지상고가 꽤나 높은 트럭이지만 그렇게 부담스러울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제 키가 176cm인데 충분히 이 차에 오르고 내리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고 사이드 스텝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자세한 기능적인 부분은 제가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또 리뷰를 할 것인데요. 대시보드 모양 자체가 상당히 굴곡이 많기 때문에 보통 트럭에 타게 되면 벙벙해 보이거든요. 너무나 빈 공간이 많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짜임새 있는 디자인, 그리고 이쪽 대시보드 앞쪽도 보면 양각과 음각을 잘 사용을 해서 굴곡을 사용을 해서 단조롭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는 지금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레인저 같은 경우에 기계식 사이드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가 탑재가 돼 있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뭔가 운전을 내가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 그리고 내릴 때 하차감 역시 뭔가 이렇게 힘을 한번 주고 나서 하차할 수 있는 그런 하차감 역시 주는 부분이고, 또 오프로드라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 의지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에는 이제 드라이브 트레인, 구동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이제 버튼과 다이얼들이 있는데요. 2륜 구동, 4륜 구동, 하이, 그리고 4륜, 로우 다이얼이 한 손으로 이 차의 움직임 특성을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DSC 자세 제어 장치, 그리고 디퍼런셜 락, 언덕에서 내려갈 때 속도를 알아서 제어해주는 힐 디센트 컨트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디스플레이가 터치 방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전자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계기판 역시 중앙부에 디지털 계기판으로 왼손과 또 오른손으로 주행 모드 또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되는 이런 정보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서 아주 심플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네요. A필러의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질감이 손에 착 감기는 그런 끈적끈적한 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행을 하는 드라이빙 포지션으로 시트를 완전히 맞춰 놓고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이 붙어있던 부분을 보시면 랩터 모델이기 때문에 랩터라고 자수가 들어가 있고, 랩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볼스터가 조금 더 크게 스포츠형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뒷자리로 가보시죠. 자, 이번에도 역시 사이드 스텝을 가볍게 밟고서 아주 가뿐하게 뒷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조금 다리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 드라이빙 포지션에 맞췄을 때 주먹이 1개, 2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공간이 있고, 특히 프론트 시트에 이 약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 한마디로 사정없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주머니에 물건을 적재할 때도 상당히 많은 양을 적재를 해도 뒤쪽에 레그룸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고, 아래쪽을 보시면 230V 파워 아울렛이 마련이 되어 있고, 또 12V 아울렛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30V에 150W급으로 되어 있네요. 헤드룸 역시 위쪽이 역시 튀어나와 있어요. 운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머리를 세우고 있었는데도 아까 찍을 때 보시면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충분한 헤드룸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 모양 자체도 보시면 가장 머리가 높은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부터 아래로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트럭을 좋아하는 제 지인들이 말했을 때 포드 트럭들은 상당히 운전자와 승객에게 친절하다, 막 쓰는 그런 일하는 데 쓰는 트럭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승용 트럭으로서 사용하기에 아주 걸맞다는 말이 맞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컵홀더는 뒤쪽에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스트랩을 가지고서 아래로 이렇게 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뒤쪽에 어차피 추가적인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트에 상처가 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실을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실을 수가 있겠죠. 아래쪽에 있는 스트랩을 당겨서 올리게 되면 추가적인 약간의 적재 공간, 비자금 넣어놓으면 딱 될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이쪽에는 분한 긴급 상황을 위한 여러 가지 공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심플합니다. 이런 슈퍼크루, 뒷좌석이 마련되어 있는 트럭을 볼 때 뒷좌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괜찮을 정도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포드 레인저는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볼 수 있었습니다.